예, 이번 시간에는 2015년 5월 2일 시행한 제5과목의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101번 보시면 요 한 대의 요 원심 펌프를 갖다가 요 회전수를 변경시켜서 운전을 할 경우에 관계식으로서 맞는 것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 유량은 Q로 표기했고요. 그 다음에 회전수는 N으로 표기하고 양정은 H, 축동력은 L로 표기가 된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여러분이 유체역학을 할 때 이 상사의 법칙을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사의 법칙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펌프의 이 상사의 법칙은 유량하고 이 양정, 이 동력의 관계죠. 그래서 나중 유량을 Q2로 했을 때 Q2는 처음 유량에다가 요 RPM 수에 비 변경 전 RPM N1분의 변경 후의 RPM N2에 그대로 1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임펠러의 직경 비 다시 말해서 D1분의 D2에 요건 3승이 되죠. 그 다음에 나중 양정 H2는 요 처음 양정에다가 RPM의 비 N1분의 N2에 요건 자승이죠. 그다음 임펠러의 직경의 비 D1분의 D2에 요건 2승이 되죠. 그다음에 나중 동력 P2는 처음 동력에다가 요 N1분의 N2 RPM의 B에 요건 3승이죠. 그다음에 임펠러 직경비 D1분의 D2에 요거는 5승이 되는 거죠. 요 세 가지 공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1번을 보시면 Q1하고 Q2의 그 비죠. 즉 Q1분의 Q2, 즉 요 놈을 요 밑으로 하면은 Q2 나누기 Q1, 요 놈은 N1분의 N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뭐가 틀린 거예요? N2분의 N1이 아니고 요 놈이 N1분의 N2가 되니까 1번은 틀린 거죠.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요 H2분의 H1 양정의 비죠. 자, H2분의 요 H1은 요 놈이 여기로 가고 요 놈이 반대로 가니까 요게 N2분의 N1이 되는 거죠. 요거에 몇 승이에요? 요게 2승이죠. 그래서 보시면 요 2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번 가보죠. 자, 여기 축동력을 여기 지금 P로 표기했는데 여기 L2가 되는 거죠. 자, L2는 L1에다가 RPM 수 B의 3승, 임펠러 직경 B의 5승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동력을 L로 표기한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L2분의 L1. 자, 동력은 RPM 수 B의 몇 승이에요? 3승인데 요게 틀린 거죠. 요게 N1이 아니고 N2가 되는 거죠. 여기가 L2니까. 그럼 여기 N2가 아니고 이게 N1이 돼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동력 L2분의 L1이죠. 요 놈은 RPM 수 B. 여기가 L2면 요 RPM도 변경 후에 RPM이죠. 그래서 N2분의 이게 N1이 되는 거죠. 요거의 몇 승이에요? 동력은 RPM 수 B의 3승이죠. 그래서 3번도 이제 틀린 거고요. 다음 4번 Q2분의 Q1은 N2분의 N1에 요건 4승이 아니고 없어져야 돼. 그냥 1승이죠.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인데요. 이런 그 문제는 저같이 일일이 이거 다 손으로 풀어가지고 여러분이 적용을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요. 1분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이런 그 풀이하면서 하겠어요. 빨리빨리 이런 건 여러분이 눈으로 머릿속에서 계산이 돼야 돼요. 다음 102번 넘어가죠.
자, 102번은 방수량하고 방수압의 그 관계를 갖다가 알고 있는지 물어본 문제예요. 그래서 102번은 이 5개 소화전 설비 요 노즐 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26메가파스칼. 이때 방수량이 360 lpm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방수량을 350 lpm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방수 압력을 갖다 물어본 거죠. 자, 방수량하고 방수 압력하고의 관계는 Q는 요 K 루트 CP라는 공식을 여러분이 금방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 유량이 얼마예요? Q1이 310 lpm이죠. 리터 퍼 분. 요걸 우리가 리터 퍼 미니트에서 요걸 lpm이라고 우리가 표기하는 거죠. 자, K는 지금 우리가 모르죠? 자, P는 나와 있어요. 방수압이 얼마예요? 요게 단위가 뭐예요? 요게 메가파스칼이고, 요 Q는 단위가 리터 퍼 분이죠. 그래서 P가 지금 얼마예요? 0.26. P1이 되겠죠? 26 메가파스칼이에요. 자, 그러면 방수량 Q2를 350 리터 퍼 분으로 할 경우에 P2는 얼마가 되겠느냐, 요걸 물어본 거죠. 자, 보시면 같은 노즐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 K1하고 요 K2는 서로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의식에서 K1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K1을 계산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여러분이 P2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선 K1을 여러분이 계산하면 K1이나 K2는 서로 같으니까 그냥 K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Q1이, 자, K는 여기서 어떻게 계산이 돼요? K는 유량을 루트 CP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유량이 얼마예요? 310 lpm이죠. 루트 10에다가 방수압 0.26 메가파스칼. 그래서 K값 계산하면 이게 192.25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요 놈이 192.25니까 요 K도 마찬가지로 같은 거죠. 그럼 Q2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P2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K 루트 CP가 바로 Q죠. 결국 루트 CP는 K분의 Q가 되는 거죠. 자,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죠. 양쪽에서 다 똑같이. 그럼 요거는 CP가 되죠. 루트 CP의 제곱은 CP. K분의 Q의 자승이죠. 결국 여기서 P는 K분의 Q의 자승. 요 놈을 얼마로 나눠준 거예요? 1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대로 식에 대입하면 방수압 계산할 수 있죠. 자, Q는 350이죠. 방출계수 K는 192.25. 요거에 뭐예요? 자승이죠. 나누기, 전체 나누기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수압 여러분이 계산하면은 0.33 메가파스칼이 바로 노즐에서의 그 방수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02번 문제는 방수량하고 방수압, 방출 계수의 관계, 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다음 103번 넘어가죠. 자, 103번은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요 기술 기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옥내 소화전에 요 표시등, 위치 표시등 아니면 뭐 기동 표시등, 표시등은 사용자 전압의 몇 프로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해서 가했을 경우에 단선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시등에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을 보면 주위 온도 시험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표시등은 주위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도, 그 다음에 5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의 온도에서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12시간 동안 놓아둔 경우죠. 표시등의 그 재질은 불연성이나 아니면 난연성의 그 재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수명시험이 있죠.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해서 가했을 경우에 단선이 생기거나 현저한 광속 변화 아니면 전류 변화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30%인 전압을 24시간 가했을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 변화, 전류 변화 등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사용 전압의 몇 프로니까 130%인 전압을 24시간 가하는 시험이죠. 다음은 104번 넘어가죠. 자, 이 104번은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 능력 단위 기준 면적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의략 시설 있죠. 자, 의략 시설은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를 우리가 1단위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공연장, 그 다음에 집회장, 그 다음에 관람장, 문화재, 그 다음에 의료시설, 장례식장, 해서 공집, 관문, 의장,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좋은데, 요거는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를 1단위로 하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요 판매시설,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숙박시설이죠. 그래서 근판, 노, 운수. 그 다음에 공업, 공전이죠. 그래서 이 공동주택, 업무시설,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전시장, 그 다음이 관광 휴게시설, 그 다음에 창고, 그 다음에 항이죠. 방송통신시설하고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그래서 요거는 기준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나머지 기타는 기준 면적이 200제곱미터죠. 단서 조항이 있죠. 주요 구조부가 요 내화 구조이고 실내에 그 마감 재료가 불연 재료 아니면 준불연 재료, 난연 재료일 경우에는 기준 면적의 2배가 바로 기준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의략시설은 주요 구조부가 요 내화 구조, 불연, 준불연, 난연일 경우에는 30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것이 기준 면적이 되는 거고, 공집 관문 의장은 요건 50제곱미터에 2배가 바로 기준 면적이 되고, 근판, 노은숙, 공업공전, 관창, 방항은 100제곱미터에 2배가 바로 1단위, 기타는 200제곱미터에 2배인 400제곱미터가 기준 면적 된다는 거 여러분이 꼭 요 두 가지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풀 수 있는 거죠. 자, 문제 보면 바닥 면적이 얼마예요? 530제곱이죠. 그 용도가 장례식장이에요. 자, 장례식장이라는 거죠.
다음에 주요 구조부가 뭐예요? 비내화 구조예요. 그래서 비내화 구조이면 이 단서 조항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기준 면적은 50제곱미터가 바로 기준 면적이죠. 그래서 연면적이 지금 530제곱이니까 여러분 기준 면적인 50으로 나눠주면 이게 그 10.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단위는 항상 소수점이 나오면은요, 반올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올려서 정수로 표기해요. 그래서 요건 11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요 해설 쪽에 보면 요 능력 단위 기준 있죠? 그래서 의락시설 30제곱, 그 다음에 공집 관문 의장은 50제곱미터마다, 그 다음에 근판 노은숙 공업공전 관창 방항은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 그 밖의 것은 200제곱미터를 1단위로 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준 면적 암기하셔야 되고요. 요 단서 조항 있죠?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벽 및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 준불연, 난연 재료일 경우에는 기준 면적의 2배를 기준 면적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 105번으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출문제 풀이할 때는 문제하고 답만 암기하면 절대 안 돼요. 이 해설 쪽에 있는 그 내용도 반드시 여러 번 여러분이 읽으셔서 내용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이 105번은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갖다가 모두 골라내라는 거죠. 자, 기억해 보시면 유리 벌브형, 그라스 벌브형, 폐쇄형 헤드의 표시 온도가 93도일 경우에는 그 액체의 색이 초록색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라스 벌브형 헤드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디플렉터 반사판이고요. 요 방출구를 이 안에 보면은 요게 뭐를 집어넣어요? 알코올을 집어넣죠. 유리로 된 요 재질에다가 이 안에 대부분 요 알코올을 집어넣어요. 이 알코올은 열에 의해서 부피 팽창이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그 열에 의해서 이 내부에 있는 알코올이 팽창이 돼서 요 글라스가 깨지면서 물이 방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표시 온도가 93도면 요 디플렉터에 보면 요 표시 온도가 여기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93도일 경우에는 요 색깔이 초록색이어야 한다. 이거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분 많지 않죠. 이 내용, 즉 폐쇄형 헤드의 그 온도에 따른 색상 있죠. 이게 2011년도에 요 점검 실무행정 있죠. 여기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기출에 한번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온도하고 액체 식별하고 다 암기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그라스 벌브형은요, 오빨, 노초, 그 다음에 파연검, 머리글자 이용하면 돼요. 오빨노초 파연검, 오빨노초 파연검. 이렇게 계속 입안에서 옹알이를 하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오빨노초 파연검. 금방 여러분 해보세요. 오빨노초 파연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최소한 액체의 색별은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이쪽에 있는 온도는 모르시더라도 최소한 이쪽에 있는 액체 색별, 오빨노초 파연검은 꼭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퓨즈 브링크역 있죠? 요 퓨즈 브링크는 요 그라스 벌브가 아니고 열에 잘 녹는 금속 있죠? 요 금속을 갖다 여기다가 설치해 놓은 것이 바로 요 퓨즈 브링크형이죠. 그래서 요것도 프레임의 그 색별 온도, 그래서 77도 미만은 색 표시를 안 해요. 그 다음에 흰바팔,
흰파빨 초호검이죠. 흰파빨 초호검. 이렇게 여러분이 머리 글자 이용해서 암기하는데 이건 여러분이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은 그냥 패스하세요. 모르면 이런 거는. 자, 이 니은의 반응 시간 지수 RTI, Response Time Index라고 하는 거죠. 자, 리스폰스가 뭐예요? 반응. 타임이 시간이죠. 인덱스는 지수죠. 말 그대로 반응 시간 지수예요.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기류의 온도나 압력, 그 다음에 요 작동 시간이라고 되는데, 기류의 온도, 압력이 아니고 속도죠. 기류의 온도, 속도 및 작동 시간에 대해서 헤드의 반응식을 갖다가 예상한 지수죠. 그래서 요 2번은 틀렸다는 걸 금방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 준비 작동식 유수검지 장치의 작동에 있어서 화재 감지기로는 교차 회로 방식으로 하는 거 맞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에 요 압축 공기가 채워지는 경우, 이게 뭐예요? 이게 건식이죠. 자, 건식일 경우에는 교차 회로 방식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죠. 확실한 답이죠. 자, 리을.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죠. 이 감열부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레크형, 요 레크형 아니면 요 화재 조기 진화병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2번 리을도 틀렸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옳은 거 두 개를 고르려고 했으니까 니은하고 리을이 들어가면 안 되죠. 1번은 아니죠. 일단 니은이 들어갔으니까. 자, 2번 기억하고 디귿이죠. 이건 이제 놔두세요. 3번 니은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디귿. 4번 여기 리을이 들어갔어요. 이거 아니죠. 그럼 당연히 이건 2번이 답이니까 아, 기억이 이게 맞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내려야 돼요. 순간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한 106번으로 넘어가죠. 자, 106번 넘어가기 전에요. 105번에 있는 해설 중에서 꼭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반응 시간 지수, 이거에 대한 정의하고 요 관계식, 그 다음에 각 기호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RTI 값에 따른 거 헤드의 분류 있죠. 그래서 이 조기 반응형, 조자하고 특수 반응형의 특자, 표준 반응형의 표. 그래서 조특표는 요거 조가 50이야. 조기 특수 반응형은 50에서 80. 그 다음에 표준 반응형은 80에서 350. 요 RTI 값의 요 범위, 요것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06번은 우리 포소와 약재에서 혼합 장치 종류 4가지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소방 기계기사 공부할 때 아마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이 암기했던 내용일 거예요. 자, 106번은 펌프의 요 토출관하고 흡입관 사이에 배관 도중에 설치한 요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절 밸브에서 조정된 포소와 약재의 필요량을 펌프의 흡입축으로 보내서 혼합하는 거. 이게 뭐예요? 펌프 프로포셔너죠. 그래서 요 3번이 답인데요. 이 포소와 약재 혼합장치 방식 4가지는 여러분이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정의도 여러분이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은 이 펌프하고 펌프의 토출관하고 이쪽이 토출관이고 이쪽이 흡입관이죠. 이 사이의 배관 도중에 설치한 이게 흡입기죠.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절 밸브죠. 이게 농도 조절 밸브로부터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그 필요량을 펌프에 흡입축으로 보내서 혼합하는 방식. 이게 바로 펌프 프로포셔너. 그다음에 프레저 프로포셔너는 이 펌프하고 요 발폭이죠. 이게 발폭이 사이에 설치한 요 벤츄리관이죠. 벤츄리관에 벤츄리 작용하고 이 펌프의 요 가압수에 의한 포소화 약제 저장 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해서 약제를 흡입 혼합. 그다음에 라인 프로포셔너는 요 펌프하고 발포기 사이에 설치한 요 벤츄리관이죠. 그래서 이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에 의해서 약제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 그다음에 요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는 반드시 압입용 펌프가 별도로 있다는 거죠. 여기 압입용 펌프. 여기 압입용 펌프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펌프에 이 토출관하고 요 압입기, 토출관에 요 압입기를 설치해서 요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 약제를 압입시켜서 혼합하는 방식. 암기하셔야 되죠. 다음 107번 가죠. 자, 물 분무 소화 설비예요. 바닥 면적을 제외한 절연유 봉입변압기의 표면적이 3제곱일 때 수온의 양 계산하는 거죠. 자, 이 물 분무 소화 설비에서 이 수온의 양은요, 바닥 면적 아니면 뭐 표면적에다가 곱하기 표준 방사량 있죠? K값에다가 곱하기 몇 분 동안? 20분 동안 방사할 수 있는 양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K값을 여러분이 표준 방사량이죠.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특수 가연물 있죠. 그 다음에 절연유 봉입 변압기, 그 다음에 콘베이어 벨트, 그래서 특절 콘, 요 놈이 10이에요. 그 다음에 요 케이블 트레이, 요 놈이 12죠. 그 다음에 차고나 요 주차장이 20이에요. 단위는요, 리터 퍼 제곱미터 분이 되는 거죠. 자, 특수가연물 절연유 봉입 변압기, 요 콘베이어 벨트는 요 바닥 면적, 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얘 표면적이에요. 얘는 표면적이고, 특수가연물하고 콘베이어 벨트는 요건 다 바닥 면적이죠. 특수가연물 바닥 면적이에요, 기준이. 자, 케이블 트레이 요거 바닥 면적이죠. 차고 주차장 바닥 면적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절연유 봉입 변압기예요. 요건 표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함정이 있어요. 바닥 면적도 주고 여기 표면적도 주어져 있죠. 이럴 경우 이 바닥 면적은 함정이에요. 그냥 표면적을 여러분이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온의 양은 지금 바닥 면적이 여기 얼마? 3제곱미터죠. 자, 표준 방사량 절연유 봉입 변압기가 10리터 퍼 제곱미터 분. 요게 바로 K값이죠. 방사시간, 기준 방사시간 우리 소화설비 다 20분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600리터가 이놈이 바로 수온의 저수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표준 방사량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이 해설 쪽에 있는 물분무 소화설비의 수온의 양에서 여러분이 이 표준 방사량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108번 넘어가죠. 자, 108번은 하로게노암물 소화 설비에서 요 분사 헤드의 방사 압력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론 소화약제는 암기할 때요, 2402, 1211, 1301 순서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2402는 방사압력이 0.1MPa 이상, 111은 0.2MPa 이상, 그 다음에 1301은 0.9죠.
그래서 물어본 것은 옳은 것 찾는 거예요. 1301이 0.9죠. 1211이 0.2, 240이 0.1.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자, 해설 쪽에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론 240이 있죠. 요놈은 방사할 경우에 반드시 액상이 아닌 무상으로 방사가 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방출 시간 10초 이내, 이것도 같이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다음 109번 나가죠. 자, 109번은 우리가 그 CO2 소화 설비에서 요 자동식 기동장치의 가스 압력식이죠. 요 기동장치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CO2 소화 설비 보면 여기 이제 플랜지가 있고 이게 집합관이죠. 이쪽에 이제 고압식으로 본배가 약재 저장 용기실에 있는 거죠. 자, 이쪽에 이제 선택 밸브가 각 방호구역별로 하나씩 선택 밸브가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호구역이 3개면 이 선택 밸브도 3개가 설치가 되는 거죠. 이 끝에는 뭐가 있어요? 안전 밸브가 설치가 되는 거죠. 자, 이 선택 밸브마다 뭐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기동용 가스 용기가 있는 거죠. 기동용 가스 용기에는 뭐가 있어요? 솔 밸브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죠. 동관이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놈이 다시 저장 용기 쪽으로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기동용 가스 용기에 대한 설치 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동용 가스는 예전에는 CO2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불활성 기체면 되는 거죠. 자, 기동용 가스 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요 밸브는 25메가파스칼의 압력에 견뎌야 되는 건 맞는 얘기죠. 자, 기동용 가스의 그 내압 시험에 기동용 가스 용기에는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부터 내압 시험 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요 안전장치 설치하는 건 맞는 얘기죠. 자, 이 기동용 가스 용기의 내용적은 이제 5리터 이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요 비활성 기체는 압력이 5메가파스칼이 아니고 이게 6메가파스칼이죠. 그래서 요 3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자, 기동용 가스 용기에는 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여기다 뭐를 설치해요? 압력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자, 110번 넘어가죠. 자, 110번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그 CO2 소화 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에서 지금 요 전기식 기동장치죠. 전기식 기동장치는 7병 이상의 저장 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2병 이상의 저장 용기에 뭐 솔레노이드 밸브 있죠? 전자 개방 밸브 설치하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요 기동 방식이 가스 압력식이 아니고 요 제어반에서 직접 이 저장 용기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직접 이 저장 용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놈이 2병 이상, 7병 이상의 저장 용기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에는 2병 이상에다가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3번, 요것도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110번 나가죠. 자, 자동화재 속보 설비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이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여러분이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여러분이 그 점검을 나갔을 때 이 노유자 생활시설에 가면은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반드시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감지기 테스트를 할 때 반드시 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에 있는 통신선을 여러분이 차단하고 해야 돼요. 만약에 차단 안 하고 하면은 바로 그
소방차가 출동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소방서에서 전화가 올 수가 있어요. 화재가 났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점검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현장에 가서 할 일이 수신기하고 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하고 연동이 안 되게 하든가 아니면 속보 설비에 있는 통신선을 빼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자, 노유자 생활시설은 자동화재 속보 설비 설치 대상 맞는 얘기고요. 다음 2번에 요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즉 수신기를 통하지 않고 바로 속보기에서 화재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거 맞는 얘기죠.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동작에 의해서 다이얼링한 후 소방관서와 전화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소가 아니고 최초죠.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해서 3회 이상이 아니고 이게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 답이 되겠네. 옳지 않은 답. 그 다음에 4번에 속보기는 음성 속보 방식 외에 데이터나 아니면 코드 전송 방식을 이용한 속보 기능을 부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 설치 기준 보면은요. 요 조작 스위치 설치 높이 있죠.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속보기의 요 기능에 있어서 최소가 아니고 최초죠. 최초 다이얼링을 갖다 포함해서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에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이 되어야 한다. 이것도 같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죠. 다음 111번 나가죠. 자, 111번은 청정소화약제의 최대 허용 설계 농도로 옳은 것 찾는 거예요. 자, 보시면 HFC 브랜드 A 최대 설계 농도가 이거 10%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1번은 11%가 아니고 10%죠. 그 다음에 이너제는 전부 다 최소 설계 농도가요. IG 이러면 다 43%예요. 이너제는. 요 IG가 약자가 이게 이너젠의 약제죠. 그래서 요 I라는 것은 이너, G는 젠의 그 약자죠. 즉 불활성 가스예요. 그다음에 HFC23, HFC23은 요게 화재 안전 기준이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이게 50%가 아니고 이제 몇 프로예요? 이게 30%죠. 그래서 요 교재에 여기 이거 화재 안전 기준 개정이 된 거예요. 이게 50%였는데 30%로 다 바뀐 거죠. 그래서 HFC23은 55%가 아니고 30%죠. 그 다음에 HFC272A 이놈은 10.5%.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요 HFC23은 50을 여러분 30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죠. 다음 112번 넘어가죠. 자, 112번은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자,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요 최소 설치 개수를 물어본 거죠. 자, 근데 조건에 보면 A실하고 요 B실 사이에는 벽체 상부에 전부가 개방되어 있으며 나머지 벽체는 이놈은 다 폐쇄가 되어 있고요. 얘는 서로 그 상부만 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는 벽체로 이렇게 폐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 A실하고 요 B실은 서로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이 상부는 서로 공기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요 상부가 개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실은 지금 20제곱이고 B실은 30제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요 구획된 실마다 해야 돼요. 단 조건이 하나의 실이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여기 조건에 나와 있죠. 이웃하는 실내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고 벽체 상부에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될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는 거죠. 즉 요게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요게 2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여기는 지금 요게 3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죠. 30제곱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여기에다가 하나 설치해야 되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요 A실하고 B실이 있는데 A실이 지금 20제곱이고 B실이 29제곱이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 상호 공기가 유통이 될 경우에는 감지기 하나만 달아도 된다는 거예요. 해서 지금 요 A실하고 B실이 있는데 여기는 각각 여기 감지기 하나 들어가야 되죠. B실도 당연히 30제곱이 넘어가기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 별도로 해야 돼요. C실 당연히 단독 경보용 감지기, 여기는 구획된 실이니까 D실도 구획된 실이죠. 그 다음에 요 2실이죠. 2실은 150제곱미터마다 하기 때문에 2실은 여긴 당연히 2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총 6개가 들어가니까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단서 조항을 꼭 상호 공기가 유통이 되고 하나의 실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하나의 실로 보는데 30제곱 이상이 되면 각각의 실로 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 113번 가죠. 자, 113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하고 시각 경보기의 요 화재 안전 기준인데 그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외기의 면에서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차고는 여러분이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아파트에 보면 요 주차장이 있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이 주차장이 있는데 이쪽이 출입구죠.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개방된 부분이에요. 각 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5미터죠. 이 5미터 이내 부분은요, 경계 면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바로 맞는 얘기예요.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2번에 4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발신기하고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 설치하는 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계기는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하고 감지기의 사이에 설치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용 감지기는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열전대식은 2개 이상 15개가 아니고 이건 4개 이상, 4개 이상 2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거죠. 그래서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용 감지기, 요놈은 열전대의 바닥 면적 18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인데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22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자, 바닥 면적이 72제곱, 내화 구조가 88제곱 이하일 경우에는 최소 4개 이상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그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요, 4개 이상, 20개 이하로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열전대식은 4개 이상 20개 이하고요, 열반도체식은 2개 이상 15개가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